내가 건물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뭔가 점이 하나 반짝반짝한다 이 정도는 볼 수 있겠지. 근데 더 멀리 떨어져서 구리역에서 볼 수 있을까? 아마 안 보일 것 같아. 그렇죠? 세상에 아예 빛이 없다면 혹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별의 밝기라는 건 별이 실제 뿜어내는 빛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별까지의 거리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보는 별 중에 가장 밝은 별이 뭐예요? 태양. 그렇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히파르코스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과학자가 당시에 자기 동네에서 보이는 별들의 밝기를 맨눈으로 관측을 하고서 등급을 매겼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등급을 매겼냐면 제일 밝은 별을 1등급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겼는데 하나 등급 차이가 얼마나 밝기가 차이 나냐면 약 2.5배 차이 나. 그러면 1등급하고 2등급은 2.5배 차이 나고 2등급하고 3등급도 2.5배 차이 나니까 1등급하고 3등급은 몇 배 차이 나겠어요? 2.5 곱하기 2.5니까 약 6.3배 정도 차이 나요. 무슨 뜻이냐면 3등급 별이 6.3개가 있으면 1등급으로 보인다라는 뜻이지. 내가 여기서 촛불을 하나 들고 있어. 저 건너편에서는 얘가 되게 작게 보일 테지만 이런 촛불이 여러 개가 모이면 건너편에서 볼 때도 되게 밝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등급, 3등급, 2등급 차이가 6.3배고요. 3등급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3등급 차이는 16배. 4등급 차이는 또 2.5를 곱하니까 40배. 그럼 5등급 차이는 몇 배가 나겠어요? 40 곱하기 2.5 하니까 대략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6등급 별이면 되게 어두운 별인데 그 어두운 별을 100개 모아놓으면 1등급처럼 보인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별의 밝기는 거리하고도 연관이 깊은데 그 가운데 있는 그림 한번 볼래? 이 별이 밝아.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별빛은 거리가 한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하고 이거보다 한 2배 떨어져 있을 때 이거보다 한 3배 떨어져 있을 때 보면 별의 밝기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만하게 보여. 근데 더 퍼져나가면 여기서는 이만하게 보여. 더 퍼져나가면 여기서는 이만하게 보여. 그러면 요만큼 나눠져서 보이는 거거든요. 이 별빛이 나랑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하고 2x만큼 떨어져 있을 때 하고 3x만큼 떨어져 있을 때 얘가 9배로 나눠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9배로 나눠진다는 얘기는 거리가 3배로 멀어지면 몇 배 밝기로 보인다라는 거냐면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더 어두워 보이겠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렇죠? 근데 2배 멀어지면 밝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조그만 구멍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점점 넓어지니까 제곱에 반비례. 그래서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밝기는 4분의 1이 되고요. 거리가 3배로 멀어지면 9분의 1이 되고 4배로 멀어지면 16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봐봐. 실제 1등급인 별하고 실제 4등급인 별이 있는데 원래는 똑같은 밝기라고 해도 얘가 4배 차이가 나게 멀어져 있으면 16분의 1로 보인다라는 뜻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밑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전구로 표현을 했네. 1등급 전구가 100개야. 그러면 2등급은 전구가 40개가 모여 있는 거고요. 3등급은 16개가 모여 있는 거고 4등급은 6.3개, 5등급은 2.5개, 그리고 6등급은 전구 하나의 밝기 정도 되는 거죠.
이 거리에 따라서도 물론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래서 이 파트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그렇죠? 그 옆에 있는 문제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정답이 쓰여 있을 텐데 91쪽 내용을 한번 쭉 풀어보세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1등급보다 밝은 별은 없나요? 1등급보다 밝은 별도 있어요. 1등급보다 2.5배 밝으면 몇 등급이냐면 0등급. 0등급보다 2.5배 밝으면 마이너스 1등급.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태양은 몇 등급이냐면 태양 되게 밝잖아. 그치?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태양은 마이너스 27등급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지. 태양보다 밝은 별이 있어요. 맨눈으로 볼 때는 태양보다 밝은 별이 없죠. 근데 전 우주로 놓고 보면 태양은 그렇게 밝은 별은 아니야. 근데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밝게 보이는 거고, 태양보다 밝은 별이 있었으면 우리 다 죽었겠지. 다 말라 죽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91쪽 문제들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그 91쪽에 1번 문제 한번 봐봐. 1번 문제. 별 가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별 가가 지금 왼쪽에서 빛나고 있는데 관측자의 위치는 얼마만큼이라고 나와 있고요. A 지점하고 B 지점이 나와 있는데 A 지점은 관측자의 위치보다 2배 먼 거고 B 지점은 관측자의 거리보다 3배가 먼 거네요. 그쵸? 그러면 A하고 B에서 밝기는 몇 분의 몇일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봅시다. 1번 A는 4분의 1, B는 9분의 1 밝기겠죠? 거리가 3배 머니까 밝기는 제곱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자, 2번 별의 밝기는 숫자를 이용해서 등급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맞죠? 히파르코스는 별의 밝기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구분했다. 근데 사실은 좀 의문이기는 해. 왜냐면 그리스의 이 히파르코스가 기원 전 사람이거든. 고대 그리스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보다 환경 오염이 덜 했을 텐데 1등급부터 6등급까지 했다라는 거가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히파르코스가 1등급이라고 측정했던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등급은 아니고요. 이 히파르코스의 구분하고 우리가 지금 등급을 매긴 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등급 별은 6등급 별보다 밝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틀렸고 1등급보다 밝은 별은 0등급, 마이너스 1등급, 마이너스 2등급으로 나타낸다. 이거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고 별의 밝기가 4등급과 5등급 사이일 때는 소수점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3등급이에요, 4등급이에요 이러는 게 아니라 뭐 4.2등급이에요, 뭐 4.7등급이에요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다. 1등급인 별과 5등급, 6등급인 별은 100배 차이가 난다. 5등급 차이가 나죠. 1등급 차이가 나면 2.5배, 2등급 차이가 나면 6.3배, 3등급 차이가 나면 16배, 4등급 차이가 나면 40배, 5등급 차이가 나면 100배. 그럼 10등급 차이가 나면 몇 배 차이 날까요? 200배. 6등급 차이가 250배지. 여기다 또 2.5로 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0등급 차이가 나면 10,000배 차이 나요. 10,000배.
7번 1등급 별은 2등급 별보다 6배 밝다. 틀렸죠? 2.5배 밝아야 되겠죠? 3번 볼게요. A, B, C, D가 있는데 별 A, B, C, D가 있어요. A는 마이너스 1등급이고 B는 0등급이고 C는 1등급이고 D는 4등급이네요. 가장 밝은 별은 숫자가 가장 작은 거니까 A가 가장 밝은 별일 거고 가장 어두운 별은 숫자가 가장 큰 4등급이고 가장 밝은 별하고 가장 어두운 별 밝기 차이가 어떻게 되니?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되겠죠? 4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5등급 차이 나네요. 5등급 차이 나면 몇 배 차이 난다 그랬어요? 100배 차이 난다 그랬죠? 그러면 100배 밝은 거겠지. A등급별. A가 B보다 100배 밝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 3등급 별이 100개 모여 있으면 몇 등급으로 보일까? 5등급 차이인 거잖아. 100개면. 그쵸? 3에서 5를 빼면 되겠지. 마이너스 2등급으로 보이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등급제잖아. 그쵸? 몇 등급까지 있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1등급 별이 밝아 5등급 별이 밝아? 1등급 별이 밝잖아. 내가 통합과학을 1등급 맞는 게 더 좋은 거겠어? 5등급 맞는 게 더 좋은 거겠어? 당연히 1등급이겠죠. 그게 너희의 미래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잔인하긴 하지만 1등급의 미래는 굉장히 밝게 펼쳐질 거고 등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게 뭐 인생을 잘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 그치? 좋은 등급을 맞는다라는 건 내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 길이 더 밝게 빛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등급이 작은 게 큰지 작은 게 더 좋은 건지 밝은 건지 큰 게 더 밝은 건지 이거 구분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별은 이 등급 차이가 있다라고 했고 거리에 따라도 차이가 난다라고 배웠단 말이지. 그러면 실제 얘네들을 비교할 수는 없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별은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겉보기 등급은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거야. 가장 밝은 별이 뭐라 그랬죠? 태양. 태양은 가까이 있으니까 밝게 보이겠지.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절대 등급이라는 건 같은 거리에 가져다 놓고 근데 실제로 별들을 가져다가 놓을 수는 없으니 상대적인 비교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등급은 모든 별을 0.1초 연주 시차가 0.1초인데다가 갖다 놓고 비교를 하자라는 거야. 0.1초면 몇 파세기예요?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몇이겠어? 0.1분의 1이니까 10파섹이겠죠? 10파섹. 10파섹을 광년으로 바꾸면 1파섹이 3.62 광년이라고 했으니까 36.2 광년 떨어진 위치에다가 이 별을 갖다 놨다라고 가정을 하고 밝기를 비교하는 게 절대 등급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겉보기로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하고
10파색 위치에다가 갖다 놓은 절대 등급하고 같아 등급이. 그러면 그 별은 실제로 어디에 있는 거야? 10파색 거리에 있는 거야. 근데 겉보기 등급이 더 작아. 작은 숫자가 더 밝은 별이라 그랬죠? 우리 눈에는 1등급으로 보이는데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비교했을 때 숫자를 써가면서 한번 비교해 줄게요. 겉보기 등급으로는 1등급인데 절대 등급을 봤더니 이거보다 더 커. 3등급으로 보여. 어둡게 보여. 그러면 얘는 가까운 데 있는 애겠어? 멀리 있는 애겠어? 가까운 데 있는 애겠지. 원래 3등급으로 보여야 되는데 내 눈에 1등급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지. 뭐보다?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어떤 별은 절대 등급이 3등급인데 겉보기 등급이 3등급이야. 그럼 얘는 정확히 어디 있다는 뜻이냐면 10파색에 있다라는 뜻이야. 얘는 10파색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뜻이고. 근데 절대 등급은 똑같이 3등급인데 내 눈에는 5등급으로 보여. 그러면 얘는 어때? 더 멀리 있는 친구겠지? 원래 보여야 되는 밝기보다 더 어둡게 보인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얘는 어디 있는 거야? 10파색보다 더 멀리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 겉절이라고 해요. 겉절이. 너희 학교에서도 아마 그렇게 배울 거야.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겉절이. 겉절이라는 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는 거야. 그러면 A별, B별, C별이라고 할게요. A별은 겉보기 등급은 1등급인데 절대 등급은 3등급이니까 겉절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얘는 어때요? 0이 나올 거고요. 얘는 2가 나올 거야. 그러면 저렇게 겉절이를 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얘는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다. 양수가 나오면 10파색보다 멀리 있다. 0이 나오면 그냥 10파색에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구분할 수 있겠죠? 겉절이. 근데 별은, 별의 밝기라는 건 사실은 온도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별의 표면색과 온도. 태양은 무슨 색인지 알아요? 주황색. 약간 주황색으로 보이긴 하지만 정확히 주황색은 아니야, 태양은.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그 중에서 하나만 짚어줘. 답은 나왔어. 노란색.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태양은 노란색이야. 태양의 표면 온도는 5800K 정도 되거든요. 켈빈 온도는 우리 배웠죠. 태양의 표면 온도는 5800K인데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란색에 되게 예민해. 예민하다라는 게 막 이렇게 싫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되게 잘 구분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우리말로 노란색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되게 많거든. 약간 좀 억지를 부리자면 노랗다, 누렇다, 누르스름하다, 놀이끼리하다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 그렇지? 우리말이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빨간색도 마찬가지야. 빨갛다, 붉다, 불구스름하다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노란색이 유독 많아, 그런 표현들이. 왜냐면 우리 눈이 노란색에 되게 예민해 있다. 그래서 잘 구분할 수 있다. 왜냐면 태양에서 오는 빛이 태양 자체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태양에서 오는 빛이 노란색 빛이 오는 건 아니에요. 태양에서 오는 빛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야. 태양에서 오는 빛은 세 개로 나눠지잖아. RGB 배웠죠?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 세 개로 나뉘어져. 빛이 이 세 개가 합쳐지면 뭐가 돼요? 흰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빛은 흰색이지만 태양 자체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란색 뭐 아니면 빨간색 이쪽 계열을 되게 따뜻하고 포근하다라고 느껴. 파란색이나 녹색 이쪽으로 보라색으로 가면 좀 차갑다고 느끼고.
근데 실제로는 파란색 불이 훨씬 더 뜨거워. 근데 별은 파란색이잖아요. 별도 파란색 별이 훨씬 더 뜨겁고 흰색 별이 뜨겁고 그럼 그 별이 청색 별이 제일 뜨겁고 파란색 별이 제일 뜨겁고 그 다음에 흰색 별, 그 다음에 노란색 별, 빨간색 별이 우리 눈에는 따뜻해 보이지만 제일 온도가 낮은 별이에요. 그래서 별의 표면 그 별의 색과 표면 온도, 그러니까 뭐 안으로 들어가면 별 내부로 들어가면 온도가 더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뭐 몇 억도까지 올라가겠지만 그거 말고 표면 온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데 가장 밝은 별들은 청색이에요. 그래서 보면 교재에 청색, 백색, 뭐 청색, 청백색, 백색, 황백색, 황색, 주황색, 적색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청색이 있고요. 백색이 있고요. 노란색이 있고요. 붉은색이 있어. 그리고 이 사이에 색들이 있는 거야. 청색과 백색 사이니까 청백색. 노란색과 백색 사이니까 황백색. 노란색과 붉은색 사이니까 주황색. 이런 식으로 7개로 구분을 하고요. 표면 온도가 대략 몇 도 정도 되냐면 얘가 한 황색이 한 6,000도 정도 생각하면 돼요. 얘가 한 3,000도 정도. 백색이 한 10,000도. 청색은 30,000도 이상. 표면 온도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너네 교재가 아니긴 하지만 좀 써놨으면 좋겠는데 알파벳으로 O, B, A, F, G, K, M 요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저거 상관없잖아요. 저거 그 안에 저한테 상관없죠. 그래도 적어 놔야지. 적었다는 기억은 있잖아. 제 책 아니야. 적기 싫어요. 내 책이야. 적어 괜찮아. 아니에요? 저 책에 써 있어요. 너희 교재에 써 있어 이거. 내가 쓰라 했었어. 그래서 이렇게 외운다고 알려줬었죠. be a fine girl, kiss me. 네. be a fine girl, kiss me. 번역하면 이런 뜻이겠지. 와, 멋진 여자애야, 키스해줘. 이런 뜻인데 우리 교수님한테 배웠고요. 그 교수님도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대학에서 교수님한테 배웠다고.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옛날에 만들어지자 모든 천문학자들이 다 그렇게 외웠어. be a fine girl, kiss me. 누가 만들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청색인데 왜 O고, 백색인데 B고, 청백색인데 B고, 백색인데 A고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누군가 설정을 했어. 색깔을. 이걸 색지수라고 표현을 해요. 색지수. 그러면 태양은 5800도라 그랬잖아. 그리고 요거를 또 세분해서 0부터 9까지 또 나눠. 그러면 1000도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얘가 한 4000도 정도 되겠죠. 그럼 이런 식이야. 태양은 정확히 표현하면 G2야. G2. G2란 얘기는 0일 때가 G0일 때가 6000도거든요. G2니까 5800도가 되는 거야. G2이기 때문에 얘가 태양입니다. G0가 6000도, G1은 5900도, 태양은 5800도이기 때문에 G2.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V라는 5라는 숫자가 또 하나 더 들어가. 로마자 5. 5는 주계열성이라는 뜻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5가 들어가요. 그래서 GV5야. 태양을 지칭하는 게. 그러면 GV5라고 써놓으면 태양은 주계열성이고 지금 5800도의 노란색 별이겠구나 라는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태양하고 비슷한 애가 카펠라라는 애가 있고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낮은 거에 해당하는 게 베델게우스. 베델게우스 본 적 있어요? 그 밑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리온 자리가 있으면 오리온 자리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허리띠가 있고 밑에 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오리온 자리야. 그리고 정확히는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오리온이라는 거인이 몽둥이를 들고서 시리우스는 큰 개 자리에 있거든요. 큰 개를 발로 밟고 있는 형태야. 별자리. 큰 개를 때려잡는 형태야. 오리온이라는 거인. 그래서 이 오리온 자리에서 요 파트 여기에 있는 애가 베델게우스인데 얘가 붉은색 별입니다. 그리고 리겔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리겔이야. 얘도 좀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 있는 애가 있는데 얘가 리겔인데 얘는 굉장히 밝은 별이에요. 리겔은 청백색, 만도가 넘는 별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뜨거운 거겠어? 리겔이 뜨거운 거겠어? 베델게우스가 뜨거운 거겠어? 그죠? 베델게우스가 더 뜨거운 별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밤하늘에서 길을 찾을 때 사용하는 북극성 있죠? 북극성은 황백색 별이에요. 북극성은 황백색 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이 있으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더 좋을 텐데 별이 보이지 않죠. 특히 요즘은 장마철이라서 구름이 많이 껴있으니까 별이 더 안 보이겠죠.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에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해가지고 거리 지수라는 거 나와 있지. 그 파란색 너희 책에는 원래 없는 건데 이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사용하는 공식이거든요. m 라지 m은 5 로그 d-5 이거 거리 지수라는 건데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태양은 아까 내가 27등급 마이너스 27등급 정도 된다 그랬죠. 정확히는 마이너스 26.8등급이고요. 근데 절대 등급은 4.8등급이야. 그러니까 엄청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북극성은 우리 눈에는 2.1등급으로 보이는데 실제 등급은 마이너스 3.7등급이니까 되게 멀리 있는 애겠죠. 근데 거꾸로 우리 눈에 밝아 보이지만 절대 등급이 별로 안 좋은 시리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는 마이너스 1.5등급이니까 되게 밝은 별이거든, 겉보기 등급은. 근데 절대 등급은 1.4등급이니까 실제로 얘는 10파색 이내에 있는 가까운 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실제로 제일 밝은 건 뭐야? 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대내부죠. 대내부는 100조짜리였던 것 같아. 100조짜리 하는 게 있어. 100조짜리도 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나도 예전에는 이 별자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다 까먹었어. 잘 몰라. 이제 나도 하늘을 보면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내 전공 때문에 저 별자리는 뭐예요? 몰라요. 별자리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잘 모르고, 그래서 어플이 있어. 스카이워크나 뭐 이런 별자리들을 확인하는 어플들이 있는데 요즘 이 어플들이 좋은 게 딱 어플을 실행을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는 그 GPS 센서가 들려 있고 자세 제어 센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이면 실제 이 스마트폰이 기울이는 방향의 하늘이 나타나요, 여기에. 그래서 저 하늘에 떠 있는 뭐 행성이라든지 별자리가 궁금하면 어플을 킨 다음에 스마트폰을 그 자리로 딱 가져가서 그 행성하고 딱 맞추면 정확하게 나와.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 있는 별이 저기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저기 반짝이는 게 별인지 행성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인공위성인지 이런 것까지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 잘. 나도 몇 개를 깔아놓고 쓰긴 하는데 그런 거 없으면 저거 잘 알 수가 없어. 자, 그러면 5번부터 8번까지에 있는 문제들하고 그 뒤에 있는 여기서 잠깐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은 쭉 풀어봐야 되는 건데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이 등급값이 작을수록 우리 눈에 밝게 보인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물어본 거잖아. 겉보기 등급일 거고요.
10파섹 거리에 두었을 때의 밝기 등급이다. 이게 절대 등급의 정의였죠.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것도 절대 등급. 별까지의 실제 거리는 고려하지 않고 정한 밝기 등급.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겉보기 등급이네요. 그래서 겉, 절절, 겉. 6번 보면 A, B, C, D 4개의 별이 있는데 A는 겉보기 등급이 2.5, 절대 등급은 5.5. 겉절이가 마이너스 3이네요. 음수야, 음수. 음수면 가까운 거라 그랬어요? 먼 거라 그랬어요? 가까워. 뭐? 지웠네.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이 더 큰 애들이 가까이에 있는 거라 그랬죠? 음수면 음수일수록 가까이 있는 거지. 겉보기 등급이 더 작잖아. 그러면 A는 가까이 있는 거고 B는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같으니까 정확히 10파섹 거리에 있는 거고요. C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1.1인데 절대 등급이 3.7이니까 얘도 겉절이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1 빼기 3.7이니까 마이너스 4.8이네요. 얘도 10파섹 안쪽에 있는 거고. D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 등급은 0.1인데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6.8이니까 얘는 겉절이를 계산하면 6.9가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되게 멀리 있는 별이겠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게 C, 그 다음에 A, B, D 순서겠네요. 우리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건 겉보기 등급이 제일 작은 C일 거고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절대 등급이 제일 작은 D일 거고요. 10파섹 안쪽에 있는 거 AC,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거 D. 가장 멀리 있는 거랑 가장 가까이 있는 걸 순서대로 쓰면 가장 가까운 거 C, 가장 멀리 있는 거 D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됐고 7번은 넘어가고 8번도 넘어가도록 합시다. 한 장 넘겨보면 별의 밝기와 거리, 등급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데 요거 사실은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은하와 우주 나옵니다. 우주 탐사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은하와 우주까지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에 대한 얘기예요. 예쁘다. 근데 이거를 누가 사진 찍었을까? 몰라요. 사진 아니에요. 이거 상상도예요. 상상도. 당연히 은하 밖에서 우리 은하를 사진 찍을 수 없지. 왜요? 근데 구할 핑퐁 아니에요? 갈 수가 없잖아. 간 적이 없잖아. 우리는 너무 태양계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진짜요? 태양계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은하를 사진을 찍을 거야? 이거는 상상도죠. 상상도. 싹굴 아니에요? 상상도고 우리 은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우리 은하에서 오는 빛을 조합해가지고 입체적으로 환산을 한다든지 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 근데 제 친구가 지 남친이랑 걸어가고 있어요. 인사해. 은하수 한번 볼게요. 은하수. 아 꼴보기 싫어. 문 닫어. 아 너무 싫어요. 네. 은하라는 건 수많은 별로 이루어진 거대한 천체 집단을 은하라고 하고요. 태양계도 은하에 속해 있고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우주에는 은하가 몇 개나 있을까요? 두 개. 두 개? 왜 두 개예요? 아니 얘가 두 개라 그랬잖아. 하나. 7개. 야 은하가 되게 많다니까. 1000개요? 2,000억 네. 2000억 개. 개가 있습니다. 2000억 개. 은하가 2,000억 개가 있는 거고 우리 은하 안에는 별이 몇 개 있냐면 대략 2,000억 개. 그러면 우리 은하 다른 은하들도 우리 은하 정도라고 하면 우주에 별이 몇 개 있다고 추산할 수 있는 거예요? 2,000억 곱하기 2,000억. 400만. 40만.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 4,000억. 조, 10, 조해.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경, 해, 10해, 100해, 1000해. 4,000해 개의 별이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만 이 정도고 뭐야? 실제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관측할 수가 없어요. 왜 관측할 수 없냐라고 하면 우주는 지금 팽창을 하고 있거든. 저는 선생님을 우주의 팽창만큼 사랑해요. 우주는 무한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똑똑하죠? 그러면 저 끝에서 오는 별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이 별빛이 우주에 팽창이 되면서 우리한테 오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이 된다라고 하면 이 별빛은 우리한테 도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야. 별빛이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건 우리가 얘를 관측할 수 없다라는 뜻인 거고, 그러면 우주가 실제로 얼마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까지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지. 어찌됐건 이런 은하를 옆에서 보면, 위에서 바라보면, 우리 은하를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막대기 같은 중심이 있고 이 막대기 같은 중심에서 이렇게 팔이 뻗어나가 있는 형태야. 이거를 막대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는 막대나선 은하인데 A형 은하야. 왜냐면 이 팔이 이렇게 길게 꺾여 있거든. 은하의 조건을 여러 개를 우리가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밤하늘에 있는 은하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요.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게 별이 아니라 은하라는 걸 처음 밝혀낸 사람도 허블이야. 그래서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이 우주에다가 굉장히 큰 한 2.1m 정도 지름이 되는 망원경을 올렸는데 그 우주 망원경의 이름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었어. 그래서 우주 깊숙한 곳에 있는 빛을 찾아내기 위해서 본 건데 이거는 지금 수명이 다 해가지고 거의 아직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됐고,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또 올렸어. 얘는 훨씬 커.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그런 사진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나사하고 이 허블 우주 망원경하고 이 친구가 맺어져 있어서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서 볼 수가 없네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얘가 찍어준 영상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 나사 영상, 나사 그 사이트에는 하루에 한 2번씩 메시지가 오는 것 같아. 선생님 나사랑 친구예요? 나사랑 친구예요. 나팔이요? 오, 진짜요? 쌤 근데 도대체 어떤 걸 해야 저도 저렇게 책에 이름이 남길 수 있어요? 저는 막 안개는 우주망원경 막 해, 그럼 하면 되지. 뭐라도 시작하면 되지. 나도 책에 몇몇 이름 남겨져 있어. 쌤 이름이요? 문제집에. 니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풀 지구과학 문제집에 보면 이런 식으로 검수한 선생님들 나오는데 여기에 내 이름 올라가 있는 출판사가 있어. 그 출판사 거를 내가 다 검수를 해서 그 출판사 교재를 쓰면 내 이름을 볼 수밖에 없어. 비상은 아니야. 저는 비상이 제일 좋습니다. 수경 출판사 거. 오. 자이스토리라는 교재가 있어요. 자이스토리 대박. 지구과학은 다 제가 하고, 국어 문제 중에서도 외부 지문이라고 해서 과학 지문을 해야 되는 경우 있거든. 그래서 국어 독서에도 내 검수가 들어있어.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지름은 10만 광년이에요. 우리 은하의 지름 10만 광년이면 몇 파섹이야? 3만 파섹. 포함된 별은 2천억 개가 있고요. 근데 태양계는 어디 있냐면 한쪽 팔 끄트머리에 있어.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냐면 중심에서부터 8,500파섹, 3만 광년 정도 떨어진 형태에 있고요. 은하수 본 적 있어요? 뭐 당연히 이 동네에서는 은하수가 잘 안 보일 거고. 은하수를 애초에 어떻게 봐요? 보여, 하늘에. 시골 가면 특히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날씨가 맑은 날 이렇게 하늘을 보면 그냥 단순히 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별들이 막 뭉쳐 있어서 뭐 정말
별빛이 흐르는 것처럼 이런 막 이렇게 뿌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걸 은하수라고 불러. 별이 진짜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은하의 중심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봐봐. 태양계가 여기 있다라고 했잖아. 요 안쪽쯤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름에는 요 안쪽을 보는 거고 겨울에는 요 바깥쪽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름에 보이는 은하가 훨씬 더 은하에 있는 별들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여름철에 보이는 은하수가 훨씬 더 밝고 선명하게 보이고 겨울철에는 은하수가 그렇게 밝게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여름이니까 너희 이제 휴가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시골 뭐 불빛이 많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면 밤에 은하수를 볼 수도 있겠죠. 죄송해요. 자, 그다음에 성단과 성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쌤, 그 진짜 쓰레기 버리고 오면 좋아해 갔다 오면 돼요. 저 진짜 딱 성단과 성운. 4분만. 자, 그러면 성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단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거든요. 산계 성단하고 구상 성단. 이건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산계 성단은 별들이 이렇게 퍼져 있다라는 뜻이야. 산계라는 말 자체가 퍼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구상 성단은 이렇게 구처럼 뭉쳐 있다라는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산계 성단은 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수십 개가 있는 것도 있고 한 수만 개까지. 근데 구상 성단들은 굉장히 더 많은 별들이 산계 성단에 비해서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까지의 별들이 이렇게 한 군데에 뭉쳐서 공처럼 있기 때문에 구상 성단이라고 부르고 얘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애들이라 나이가 적고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마찬가지로 푸른색이 많아. 그래서 큰 별들이 많고 구상성단은 생긴 지 오래됐어. 그래서 나이가 많고요. 나이가 많아서 붉은색 별들이 더 많이 뭉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명확하게 어떤 걸 어디까지는 산계성단, 어디까지는 구상성단 이렇게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구상성단은 그냥 별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거다. 산계성단은 퍼져 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산계성단은 되게 유명한 성단인데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불러요. 너희가 나중에 대학을 뭐 하세요? 대학을 가서 뭐 천문관측 동아리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이 플레이아스 성단 정도는 충분히 관측하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성운인데 성운이라는 건 별 구름이란 뜻이고요. 하늘에 있는 구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이 구름처럼 보이는 것. 사실 우리 눈으로 보기는 힘들고 이런 성운들은 전체 망원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건 암흑성운이네요. 은하는요 불안하잖아요. 이게 진짜 확인이 안 된 거는 그냥 상상이잖아요. 성운은 그럼 찐이에요. 네, 이거는 실제 사진이에요. 이것들은 다. 아 뭐야? 은하수 사진부터 나와 있는 사진들은 전부 실제 사진입니다. 여름철 은하수, 겨울철 은하수도 실제 사진으로 찍은 거고요. 그 산계성단, 구상성단도 실제 사진으로 찍은 거고 밑에 나와 있는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도 다 실제 사진으로 찍은 건데 실제 이 사진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사진들을 찍으면 후처리라는 걸 해. 더 빛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성운 정도까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광학 망원경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보입니다. 저 말머리 성운 보세요. 진짜 말머리처럼 생겼잖아. 근데 얘는 뭐냐면 이름 진짜 마기알몸처럼 생겼다고 해서 어디 가요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야, 이거 마기알몸이 후드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어디 어떻게 그런 그 귀자라고 써 있는 거에 있는 게 코고 이렇게 후드를 뒤집어 쓰고 하얀 반짝이는 게 눈, 이게 코. 후드 뒤집어 쓴 마기알몸이 코가 삐쭉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전혀요. 도대체 어떻게 봐요? 근데 M78은 뭐예요? M78. M78은 이름이고요. 성운의 이름에다가 저렇게 알파벳하고 숫자를 붙여서 나타내기도 해요. 방출성운은
발광성운이라고 써있죠 거기에. 네. 성간물질이 별빛을 흡수해가지고 스스로 빛을 내는 거야. 그래서 반짝반짝이는 거.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태양빛을 반사해서 반짝이는 것처럼 방출성운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성운, 성간물질 뒤쪽에 커다란 별이 있는 거야. 얘한테 빛을 막 뿜어내니까 얘가 그 별빛을 받아서 자기도 빛을 내는 거. 반사성운은 그 빛을 반사해서 튕겨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암흑성운은 저 뒤에서 오는 별빛을 얘가 검은색이어서 막고 있는 거야, 별빛을. 그래서 암흑성운이라고 불러. 뒤에서 오는 별빛을 막고 있어서. 그 버나드 68 같은 경우 봐봐. 뒤에 별들이 빽빽하게 있는데 그 버나드가 있는 부분만 까맣게 보이죠. 뒤에서 오는 별빛들을 막아서 아예 안 보이게끔 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는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